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넷 방송 한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생방송 주야장천 장명수 전북대 명예총장과 함께합니다. 전주 도시 인문학 스토리 10인데요. 전주 탄생과 호남 문화의 중심지 시작합니다. 전주를 기록하다 허성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전주 탄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도시 일반론하고 전주 탄생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이 도시란 말은 일본의 명치 유신 이후에 소위 신조로 나타난 게 도시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원래 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읍성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는 성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성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 속에 시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명을 붙여가지고 그냥 성이라고 써요. 그런데 오사카 성, 나고야 성, 에도 성. 그런데 일본도 성은 영주만이 사는 조그마한 공간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성 주변에 흩어져 살고 소위 상공업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하 사는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까마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읍성이고 중국은 성시고 일본은 조까마치예요. 다만 사람이 사는 고을이 생기면서 이름이 땅 이름이 생긴 말이죠. 물론 우리보다 훨씬 그 역사가 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주변 황하 주변에도 전부 땅 이름과 도시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땅 이름은 상당히 늦게 된 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전주라는 것부터 얘기가 시작되는데 사실 전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는 완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땅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는 산과 내요, 산천. 그래서 완산이라는 것은 저기 완산 칠봉 있잖아요. 나지막한 산인데 그걸 완산이고 이쪽은 이제 다가산이고. 따라서 완산이라는 하는 산 이름을 가지고 요 고을 이름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가 통일한 후에 비사벌에다가 완산주, 완산이란 고을을 두었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써가지고 19세기 말려 우리 선조들 19세기 말려 완산주에도 비사벌에다가 완산주를 두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김부시가 만든 삼국유사에 나오는 지명이었거든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삼국유사를 만들므로써 우리나라 삼국 역사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고 최고의 역사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시가 만든 삼국사기에는 오류가 여러 군데 나와요. 이제 그것을 이병도 씨는 오늘날 평가할 때 좀 너무 소홀했고 조금은 지리서에 무식했고 그 다음에 너무 사대주의적이고 그런 평가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비사벌은 전주가 완산주를 둔 비사벌이 전주 옛 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창이 완산 비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전주에서도 70년대까지도 전주가 비사벌이다 아니다는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비사벌은 경상도 거창 땅 이름이고 전주가 아니었다. 이건 김부시가 오기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완산주를 두었다고 하는 것부터 전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757년쯤 되면은 비로소 전주라고 하는 땅 이름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때 전주만이 아니라 중국 당나라 그 이전부터 9개 고을, 즉 구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9개 고을. 이 구주를 본따 가지고 신라가 통일 후에 구주라고 하는 이름을 이 땅에다가 깔아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9개의 고을 이름을 만들었죠. 그걸 왜 만들었냐? 즉 통일 신라 이후에 80년이 지났는데 소위 귀족 세력들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그걸 때려 누르기 위해서 중국 문화와
당나라 문화를 이 땅에다 갖다가 덮어 씌웠습니다. 우선 땅 이름, 사람 이름, 그다음에 관직 이름, 온갖 행정 이름까지도 전부 다 당나라식으로 바꾸고 한문화식으로 바꾸고 심지어는 이 관복마저도 중국식으로 갖다 입혔습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옛 백제의 땅이었던 이곳에 전주라고 하는 것을 두고 저쪽 전남 현재 광주는 그때 무진주고 소위 사비성이 있었던 공주 부근에는 웅주. 이제 곰이라는 것은 백제의 일종의 신이거든요. 수호신. 이제 곰나루가 있었고 따라서 그것을 한문화해가지고 곰웅자. 그래서 웅주라고 붙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쪽에 이제 충주, 청주, 그 다음에 상주 이런 것들 9개의 고을을 만들 때 이제 전주가 생겼죠. 근데 문제는 이 전주라고는 이름이 생길 때 한문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한문 이전에 전주 옛 고을 이름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볼 때 원래 아마 백제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가 통일된 80년 후니까 80년 동안에 신라 이름으로 혹시 바뀌었을지 모른다. 근데 그때는 한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향토적인 이름이었던 까닭에 무엇이었는지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로 된 고을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주라고 붙여놓고 우리는 1300년 전에 전주가 탄생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오늘날 전주라고는 한문 지명을 다시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을 해갖고 온고을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완전한 완산이 완전 전자고 그다음에 전주라는 것은 소위 상당히 안전하고 완전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온고을 온다라 이런 말 번역인데 그러니까 애당초 순수한 우리나라 지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한문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고서 한문 이름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지금 온고을이 나타난 까닭에 순수한 옛날 전주의 우리 옛 조상들의 이름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 기자님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 없으세요? 아니요. 뭐 특별히 지금 130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히 1250년쯤 됐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제 전주 탄생이 1300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호남 천년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디에 근거를 한 겁니까? 그런 이제 고려로 통일하면서 통일할 때 고려가 다시 행정구역을 바꿉니다. 바꿀 때 무진주였던 곳은 광주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딴 곳들도 이름들을 바꿔가지고 이제 비로소 진주, 상주 또는 저쪽에 뭐 안동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원래 중국 지명이 한자였었어요. 중국 지명이 국호도 한자예요. 당나라, 수나라, 이거 당수, 원 뭐 이래가지고 한자고 땅 이름들도 거의가 한자이고 성도 하나고 그래서 그 하나인 이름을 따서 이제 전주라고 붙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무진주 같은 것은 어찌해서 무진주라고는 무진이라고는 두 자의 이름을 했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시 이제 광주라고 하는 것으로 개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도 개명된 빛광태를 가지고 빛도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치 전주가 완산 전주라고 하는 바람에 온전한 고리다 하는 것을 번역한 거나 비슷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고려가 통일해서 행정개혁을 하고 또 동시에 각 행정구역을 만들 때 이쪽 지방의 행정구역이 전라북도에 속하는 것은 강남도이고 또 전라남도에 속하는 것은 해양도였었습니다. 소위 강남도의 행정 중심은 전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에 속하는 해양도의 수부는 나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와 나주를 합해가지고 전라도가 탄생됐고 그것이 1018년이니까 내년이면 꼭 천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 나주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통일신라 후에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 이름이 비로소 이제 우리 전라도의 행정구역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이제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네. 나주가 전남의 해양도의 중심이고 그 후는 이제 광주로 바뀌었는데 네. 그럼 왜 나주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영산강 상류가 돼가지고 소위 교통상 수운 물길이 발달해가지고 배가 나주까지 돌았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 전주는 내륙지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고을이 생겼느냐라고 할 때 아마도 전주의 전주천이 그 천년 전에는 물이 많아가지고 배가 범선이 여기까지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주는 현재도 영산강 상류에서 네. 배가 들어오고 네. 있거든요. 네. 전주는 물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주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전주천이 생겨가지고 스치제 저 임실 경계에서 흘러가지고 아주 짧기 때문에 현재 전주천물은 아주 옅고 낮고 물이 없거든요. 그럼 과연 과거에 전주까지 배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으면 물이 어떻게 있었느냐고 생각하면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전라도 전북의 해안 지역이 저쪽 부안 변산으로 뻗쳐 있는데 그게 거의 간척지입니다. 조선족 말부터 약간 시작해가지고 일본 친구들이 와서 간척을 한 바람에 바다가 멀어졌는데 옛날엔 바다가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 바닷물이 목점포까지 들어가지고 자 목점포도 항구냐고 그랬죠. 목점포, 춘포, 초포, 초포가 바로 네. 왜죠? 여기까지 범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주 팔경, 완산 팔경 중에 하나가 동포 귀범이라는 게 있어요. 동포가 초포예요. 동쪽에 있는 포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거기까지 들어오고 그보다 조금 작은 것은 추천하고 이 어흥골까지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가까웠고 조수 간만에 의해서 물이 밀려서 들어온 바람에 범선이 들어와서 전주라고 하는 도시가 추락이 운수가 발달해서 나주는 영산강이고 전주는 망경강 상류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따라서 따지고 보면 두 군데 다 바다 또는 물과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영산강도 쇠락을 하고 나주가 쇠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주는 완전하게 내륙 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전라도의 도세가 상당히 위축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 문화의 중심지라고 이제 강조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호남은 사실 또 중국에서 가져온 명칭인데 중국에 현재 호남성이 있습니다. 그 호남성은 동정호라고 하는 큰 호수의 밑에 있는 행정구역이 호남성입니다. 우리는 중국은 성 아닙니까? 동정호의 크기는 전라북도의 한 반절 정도의 큰 호수이고 그 다음에 그 호수 밑에 있는 호남성은 전라북도의 한 18배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현재 한 5천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정호라고는 거대한 호수에 범선이 뜨고 그 다음에 시가 있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의 수상 문화가 발전한 바람에 중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야, 이 중국에 있는 각종의
땅 이름들을 이 땅에 좀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주하고 호남, 전라도는 정확한 연대가 있습니다만 호남은 언제부터 도입돼 가지고 불려졌는지 현재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도 조선조 초엽부터 중엽 사이에 도입됐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정호 밑에 호남성이 있듯이 호남이라는 것은 호수 밑에가 호남 아니에요? 금강이남이라고는 호수 밑에 호남이라고 했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보다는 더 위에 있는 충주에 있는 의림지 밑에가 호남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벽골제 밑이다. 그래서 호남을 역사학자마다 새로운 곳에 봤는데 조영은 씨가 본 것은 황등호, 그게 이제 미륵산 주변에 있는 물이 흘러가지고 호수가 됐는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방 주변 한 80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금강에서부터 배가 돌아가지고 성당포, 그 다음에 따라서 백제말 무왕시대 때 미륵사가 만들어진 것은 금강을 통해 가지고 배로 들어온 하나의 문화와 동시에 교통의 소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바로 그 황등호 이남이 바로 호남이라고 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호남이고 저쪽 서쪽은 호서라고 하는 말로 네. 불려지게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황등지가 어디로 가버렸냐?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이게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서 일본 아이들이 미륵산 저쪽 모퉁이를 갖다가 메꾸어 가지고 식량 증산을 한다고 소위 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황등지는 없어졌습니다만 아마도 그 이남이 호남이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북이 호남인데도 불구하고 네. 오늘날 남도 문화 하면은 전남에서 쓰고 있지 전북에서는 호남 문화란 말을 별로 안 씁니다. 네. 네. 그 전남에서는 남도 문화 하면 전라남도 문화냐 호남 문화냐 할 때 호남 문화를 남도 문화라고 오히려 한다. 그렇게 따지면 호남이라는 대표적 주자는 전남이지 전북이 아닌 것처럼 지금 여겨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나중에 이제 이 문화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남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은 어떻게 보면 전북보다도 훨씬 강한 면이 높습니다. 어쨌든 남도 문화는 전남에서 지금 꼽히고 있기 때문에 호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선조 중엽 이후에 가져온 땅 이름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강 이남과 저쪽에 차령산맥 이쪽이 섬진강 유역이 이제 호남이고, 그다음에 문경세대 이남은 영남이고, 네. 고개를 넘어서 영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관령 넘어서는 관동이니까 강원도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지명을 우리나라 땅에 비슷하게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불렀던 것이 호남, 영남, 관동 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라면 놀이문화든 뭐 풍류든 이런 걸 놓고 볼 때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난 후에 이 즐기는 문화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평야지대를 따지면 지평선을 볼 수 있다는 김제평야도 있고 해서 더더욱 조선시대라면 행정의 중심이 제주까지 관할하는 가명도 전주에 있었고, 또 먹거리도 풍성한 잠주 이쪽 요즘으로 보면 전라북도 지역이 더 문화도 풍부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남도 쪽으로 이렇게 기류가 바뀐 것이 무슨 이유라고 보십니까? 다음에 이제 그 문화에 대한 것을 좀 더 상세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 해답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화는 분명히 부유한 곳에서 탄생합니다. 의식주 해결 정도가 아니라
잉여 그렇죠. 농산물이 있을 때 예. 비로소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면 호남평야 일대에 있는 전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남 문화가 더 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우리는 호남 평야라고 그러면 대충 만경, 창파, 운원하고 논산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충 김제평야까지. 근데 사실은 그 평야가 영산강 이남의 평야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저쪽에 장성, 고흥, 보성, 해남 그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쪽에 소위 생산물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다에서 나오는 생산물입니다. 그래서 해안선이 전북은 짧고 전남은 이명이 때문에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해산물적인 산업, 그 다음에 농산물적인 산업을 포함해가지고 사실은 전남이 전북보다도 생산력이 강했다고 볼 수도 쳐져 있고, 둘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유분방하고 억압이 없어야 합니다. 왕권 하에서 왕이 누르는 문화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켜지기가 어려울 때가. 근데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요즘에도 그 개발 덜 된 지역 요즘으로 보면 일종의 관이 먼저 선점하고 들어가고 난 후에 이 백성이 붙듯이 요즘으로 보면 세종시가 허허 벌판이었다가 이 혁신도시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관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식솔들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보면 조선시대에도 가명이 전주에 있었으니까 전주 관이 주도한 일종의 관 문화가 있을 것이고 그에 합류하는 일반 서민들의 문화도 붙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건 조금 이따 가명에서 다시 나올 문제이긴 합니다만, 첫째는 조선시대 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관 위주가 하나 있고 소위 요림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라고 하는 도성에 있다 가명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 성곽 내부에 대개 도시형 전주라고 하는 성곽 내부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성곽 내부에는 그런 문화를 발전할 만한 사람이 살지를 안 했습니다. 하급 관료들만 살았고 성내와 성외가 있는데 성외에 오히려 자유분방한 유림과 더불어서 시인 묵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쪽 밑으로 내려가면 전남에는 유배 문화가 또 하나 있거든요. 예, 귀향 문화. 예. 이것과 합쳐져 가지고 전남에는 생산물로 하고 그다음에 유배 문화하고 그다음에 관하고 떨어진 오히려 자유분방한 문화가 있어가지고 유림도 전북보다도 전남이 훨씬 많고 소사물이 많습니다. 일종의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면 반역이라든지 정부의 반기를 든 사람들이지만 지방 중 관점에서 보면 선진 문화인이 문명인이 들어온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호남 문화의 중심지라고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그 어폐라고 하기에는 좀 네. 그 얘기가 너무 편중되는 것 같고 예.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 호남 문화 또는 전라도 문화에서 네. 전주가 세우는 것이 첫째는 판소리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근데 이 판소리는 요 근래 사실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등재되고 있어 경제가 문화입니다만 이건 상껏들이 부르던 문화이지 전혀 귀족 문화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민 문화가 상층 문화로 습격됐을 뿐이기 때문에 전남에 비해서 전북이나 전주가 문화가 발달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총장님이 보시기에 상권 문화 아닌 다른 문화 남도 북한의 쪽의 그 문화는 뭘로 남도에는 나중에 특히 유림 문화가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것도 약간 하층에서 발달한 것이지만 남화. 네. 소위 남화가 굉장히 발전해서 한국의 중추 남화가 바로 목포에서부터 광주까지. 네. 그렇습니다. 스토리 이제 10 첫 번째 시간 전주 탄생과 호남 문화의 중심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만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어떤 이야기로 끝을 내고 싶으십니까? 첫째는 조선 팔도 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농업 생산이 가장 많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 주민들이 유순해 가지고 인심이 풍부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벼슬을 못한 대신에 음식 문화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가무가 발전해 가지고 소위 이 전주의 독특한 문화들이 많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되는 다양한 시리즈를 통해서 이 전주 도시 인문학의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와 풍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인터넷 방송 한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생방송 주야장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장명수 전북대 명예총장과 함께 했는데요. 전주 도시문화 스토리 10, 전주 탄생과 호남 문화의 중심지. 이제 다음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명과 관화가 정착된 성곽 도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주를 기록하다 허성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